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정보의 마지막 수업이었죠. 자료와 정보의 표현, 그러니까 즉 2단원 자료와 정보, 자료와 정보의 표현과 분석과 관련된 내용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번 내용을 정리하고 정보를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와 정보의 표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 값을 말하고, 정보는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유형한 형태로 가공을 한 것을 말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압, 습도, 풍향, 기온 등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처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자료는 일기도 및 일기예보 등의 정보로 생성이 되면서 이러한 정보는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제공이 된 후에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이 됩니다. 또한 일기예보 등의 정보는요, 우산 생산량, 옷차림, 김장 시기, 농사 시기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재사용되는데요. 이처럼 자료와 정보는 활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용도, 방법 등에 따라 자료도 되고요, 정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린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같은 정보라도, 같은 내용일지라도 원숭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원숭이를 전달할 수 있었죠? 이처럼 정보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형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사용 목적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한 유형으로 표현을 하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더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자, 수치 정보, 그림 정보, 소리 정보, 또 동영상 정보, 문자 정보 등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날로그와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란 소리, 빛, 온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했고, 디지털은 그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을 유한한 개수의 숫자나 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날로그 값은 미세한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정확성은 떨어진다. 사람마다 보는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디지털은요, 일정한 값을 누구나 똑같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근사값을 나타낸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실제 값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금과 눈금 사이의 미세한 차이는 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디지털 정보의 표현입니다. 컴퓨터는요,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진수, 뭐였나요? 0, 1, 이걸로 전기 흐를 때는 0, 흐르지 않을 때는 1로 변환을 해서 흐르지 않을 때는 0, 흐를 때는 1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지 않음, 그러니까 0과 전기가 흐름, 1의 두 가지 신호만을 인식하는 디지털 장치로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뭐라 했다? 비트라고 했어요. 비트는 0 또는 1로 나타낸 이진수 한 자릿수를 말하고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이거 0, 1, 0, 1 계속 해봤자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따라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트를 8개 단위로 묶어버립니다. 이 8개 단위를 묶어버렸는데 이것을 바이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이트는 총 몇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었죠? 자, 한 번에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가 8개가 있기 때문에 2의 8제곱, 즉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요 손가락 하는 거랑 그리고 요런 거 무지개 요런 거 해봤죠? 자, 무지개는요, 7개의 색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정보의 개수가 최대한 7개 이상이어야겠죠. 남으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비트는 그렇죠. 정보를 2개 표현할 수 있었고, 2비트는 4개, 그 다음에 3비트가 8개로서 3비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무지개 색깔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몇 가지라 했었죠? 한 손가락에 2가지 정보니까 우리 손가락은 총 10개입니다. 따라서 2의 10제곱으로 102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이트는 B라고 쓰고 1바이트를 나타내고 킬로바이트는 KB라 쓰면서 10바이트를 나타냅니다.
메가바이트는 MB라고 쓰고요. 킬로바이트가 2의 10제곱 있는 거니까 2의 30제곱바이트, 2의 20제곱바이트라고 할 수 있었고, 기가바이트는 GB라고 했습니다. 2의 20제곱인 그 메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있는 것이니까 2의 30제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테라바이트는 TB라고 쓰고 2의 30바이트인 기가바이트를 우리가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라고 해서 2의 40바이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자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문자 코드 기억하시나요?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컴퓨터는 각 문자를 이진수로 풀이한 약속된 코드 값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코드를 우리는 문자 코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어협회에서 만들어낸 건데요. 영문으로 대소문자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특수 기호 등 7비트 총 1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를 검사하거나 표현하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비트를 추가해서 8비트 256가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스키 코드는 글자 수가 많은 한글이나 한문 등의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다음은 유니코드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자 코드 변환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니코드는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값을 모두 통일을 해서 전 세계의 언어와 특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코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죠. 처음에는 16비트로 구성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화소와 해상도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그림 정보를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비트맵은 그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화소 또는 픽셀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해상도는 그 그림이나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그림 전체의 픽셀 수로 이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잘 목적에 맞는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벡터 방식 이미지도 알아봅니다. 픽셀로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과 달리 수학적인 정보, 즉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 선의 길이, 선의 굵기 등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벡터 방식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색상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죠. 1비트, 8비트, 24비트로 나타내었습니다. 1비트는 검은색, 흰색 딱 두 가지, 그리고 8비트는 검은색이랑 흰색 그 사이의 색을 단계적으로, 24비트는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녹색, 파랑 이런 것을 이제 각각 8비트씩 되는데요. 이 8비트를 이 삼원색을 섞으면서 이제 각각 농도를 조절하고 막 했을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최대 거의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수치 정보의 표현입니다. 십진법과 이진법이 있었죠. 십진법은 0에서 9까지, 그리고 이것의 수를 우리는 십진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진법은요, 컴퓨터의 자료를 처리하는 0부터 9까지의 0과 1로만 수를 표현을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수를 이진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진법은요,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2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1101이라는 거를 여기 자료부터 이렇게 보면서 총 13이라는 값을 얻어봤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단원은요. 두 번째 소단원은 앞에 자료와 정보의 분석, 앞에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단원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료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값을 말합니다. O. 정보는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유용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다. 5. 자, 그리고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5. 생성된 정보는 또 다른 정보와 생성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표현 형태에서 나타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자 정보에는 한글, 영문자, 숫자 등이 있습니다. 그림 정보에는 사진, 그래프, 약도 등이 있습니다.
정보의 표현 형태를 두 개 이상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다양한 표현 형태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는 표현 형태가 달라지면 전달되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보의 표현 형태를 두 개 이상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찬이와 희영이가 설명하고 있는 문자 코드가 무엇인지 각각 적어보자.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 기호 등 7비트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 있고 오류를 검사하거나 표현하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해 1비트 추가하여 8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 자, 이 코드는요. 그래서 우리 유니코드와 또 하나 어떤 코드 있었나요? 자, 두 가지의 코드가 우리가 존재를 했습니다. 어떤 코드? 문자 코드 중에서도 유니코드와 그렇죠. 미국 협회에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코드가 여러분이 알아보시기에는 상당히 간단하실 겁니다. 자, 제가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 두 개 중에서 아스키 코드를 적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희영이는요. 네가 말한 문자 코드는 한글, 한자 등 글자 수가 많은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국제 코드를 사용하지. 뭐였나요? 유니코드라는 거. 자, 보기를 정보의 구조와 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봅시다. 주어진 정보를 파악한다. 첫 번째. 자, 그리고 필요한 내용 요소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내용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정리를 해본 다음에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서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자,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할 때 인터넷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검색 뭐뭐자라고 했었어요. 검색 엔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검색 엔진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생활 속의 정보들을 가장 적절하게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과 연결해 봅시다. 지하철 노선도는 그렇죠. 그래프형 구조.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집 가계도는 계층형 구조. 우리 반 시간표는 테이블형 구조.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일은 목록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2단원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국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정보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